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텐 냄비로 밥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냄비는 지름이 14cm라서 성인 1명 혹은 아이 2명 먹기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1인분) 기준으로 쌀 200ml와 동량의 물 200ml를 30분간 불려준 상태고요. 이걸 냄비에 그대로 넣고 강불로 끓일게요. 저는 윤기 나는 찰진밥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밥을 지을 때도 매끼 압력밥솥으로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자기는 여행 가서 먹는 햇반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햇반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고슬고슬한 식감을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 일반 냄비밥으로 밥을 해 먹었어요. 압력밥솥으로도 고슬밥을 만들 수 있는데 결과물이 일정치는 않더라고요.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저는 냄비밥을 할 때 일단 뚜껑을 열고 시작해요. 밥물이 넘치는 게 싫어서 뚜껑을 열기도 하지만 사실 2단계에서 물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룽지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온전하게 밥만 익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누룽지가 생기는 버전으로 영상을 찍어봤고요. 누룽지 없는 버전의 영상도 나중에 찍어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끓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실리콘 주걱으로 밑바닥과 옆면을 살살 긁어주면서 냄비에 붙은 밥알을 떼어주세요. 골고루 섞이도록요. 섞다 보면 찐득해진 밥물이 손에 튀어서 뜨거운데요. 그러면 불을 중불로 줄여서 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상태처럼 냄비 전반에 동그란 구멍들이 여러 개 생기고 거기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뚜껑을 덮고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 뚜껑을 덮은 상태로 약불에 13분 정도 두겠습니다. 저는 유리 뚜껑을 선호하는 게 중간중간 상태를 보면서 불의 색이나 시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뚜껑을 덮으면 압력이 작용해서 물이 더 팔팔 끓잖아요. 물거품이 점점 커지면서 냄비 안을 가득 채울 거예요. 하지만 밥물이 줄어든 상태니까 넘치지는 않아요. 3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큰 거품은 사라지고 작은 거품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죠. 이 상태로 있다 보면 이젠 어느 순간부터는 거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불을 좀 더 줄여주세요. 다시 2-3분 정도가 지나면요. 가장자리를 보시면 누룽지가 생겼어요. 타박타박 소리도 들려요. 이때 불을 약약불로 줄여도 되고 아예 불을 끄셔도 상관이 없어요. 잔열로 뜸을 들이는 과정이에요. 저는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 아예 끄지는 않고 불을 줄였어요. 시간이 다 되어 뚜껑을 열고 잘 저어주세요. 너무 찰지지도 않고 너무 흩날리지도 않는 고슬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찰진 밥을 좋아했는데 고슬한 밥을 해먹다 보니까 또 이것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화도 잘 되고요. 볶음밥을 할 땐 이런 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된 밥을 잘 저어서 한 켠에 따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누룽지를 만들어 볼게요. 밥을 다 덜었으면 양약불에 5분 정도 두세요. 저는 1인분의 작은 냄비라서 5분이면 뚝 떨어졌는데 더 큰 냄비에 더 많은 밥을 하실 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뚝 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불의 세기를 키우실 필요는 없고요. 무조건 양약불에 오래 두시면 되세요. 뚝 떨어질 때까지요. 불의 세기를 키우면 타서 맛이 없어요. 가만히 두시면 이렇게 가장자리만 톡톡 쳐도 뚝 떨어져요. 너무 예쁘죠?
스텐 냄비의 경우 이 상태에서 물만 부어주어 잠시 불려주면 설거지도 너무 쉬워요. 한정식 집에 가면 이렇게 1인용 솥밥을 해주고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에 숭늉을 만들어 먹잖아요. 저희 가족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도 이렇게 해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숭늉 누룽지까지 해먹으면 식사 만족도가 올라가죠. 이번 영상이 냄비밥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